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024년 2회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교시란 말은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오조작이란 말은 조작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며,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요거는 빼라 이 말입니다.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동작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2번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터는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의 속도. 3번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4번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5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해서, 우리는 5가지를 외웁니다. 물론 4가지 쓰시오 했지만, 4가지를 쓰라 그랬지만 5가지를 다 봅시다. 자, 첫 번째,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두 번째, 작업 중의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세 번째,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네 번째,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다섯 번째,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지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 2가지만 쓰시오 되는데, 자, 이것도 3가지를 다 외워봅시다. 첫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두 번째,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세 번째,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근로자 배치,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 도입,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 정보 변경. 자,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근로자 배치, 그리고 새로운 물질 도입, 그리고 유해성, 위험성 정보 변경. 자, 외워봅시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산업사고 정의. 자, 중대산업사고가 무엇인지 요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하는 넣읍시다. 보고서 명칭. 그러면 중대산업사고가 무엇인지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보고서 명칭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대산업사고라는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가 중대산업사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노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그리고 보고서 명칭은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4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몇 명인지 쓰시오 되어 있죠. 근데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요, 우리 2024년 1회 필답형 문제에서도 나왔었지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돌려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 첫 번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는 4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100명
이상입니다. 100명 이상.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중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됐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보구, 보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자, 두 가지입니다. 보구, 보복 착용, 그리고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자,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57조에 따르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 여기 있나요?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에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 그리고 허가물질 명칭, 제조, 사용, 보관 중 돼 있고, 여기 두 개 있네요. 보구, 보복 착용, 보구, 보복 착용, 그리고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설치 이전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하면 크리곤, 이렇게 옵니다. 크리곤. 자, 크가 뭘까요? 크레인, 리는 리프트, 곤은 곤돌라, 크리그. 그래서 자, 크리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자, 크리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크리곤 돼 있죠? 크리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두 가지를 쓰시오 돼 있죠. 자, 그리고 단 채용시 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교육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기 좀 힘드신데 1번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번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3번 화물의 권상 권하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4번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5번 신호 방법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8번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되지만 우리는 네 가지를 외웁시다. 첫 번째,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두 번째,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세 번째, 저장 용기의 재질. 네 번째, 주위 온도와 압력.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쓰면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인화성 여부, 그리고 저장 용기 재질, 그리고 주위 온도와 압력.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두 가지. 자, 두 가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꼬임이 끊어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됐다. 자, 그래서 화물 운반용, 고정용. 화물 운반용 안 되고 고정용도 안 되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꼬심입니다. 꼬심. 자, 화물 운반용 안 되고 고정용 안 되는 거. 자, 이 로프는 꼬심. 자, 한번 볼까요? 꼬임이 끊어진 것. 꼬심. 그 다음에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꼬심.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자, 그리고 이제 10번. 자, 10번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한 줄의 파단 하중이 42.8kN, 와이어 로프로 1500kg의 화물을 상부 각도 60도로 들어 올릴 때 다음을 구하시오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걸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봅시다. 한 줄의 파단 하중이 42.8kN 와이어 로프로 1500kg의 화물, 1500kg의 화물을 상부 각도 60도, 그리고 파단 하중 한 줄, 요 한 줄이 42.8kN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은 두 줄이에요, 그렇죠? 한 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줄의 파단 하중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각은 60도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
자, 안전율 구하는 공식은 이것은 사용 하중 분의 파단 하중입니다. 사용 하중분의 파단 하중. 자, 근데 파단 하중 나왔죠? 42.8 kN. 자, 이건 뭐냐면 48 할 때 요 K죠, K. K가 뭐냐면 이게 천을 나타내거든요. 키로 아닙니까? 키로. 천을 나타낸다. 그러면 42.8 kN 이건 천을 곱해주면 42,800 뉴턴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사용하중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용하중. 자, 그러면 사용하중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사용하중을 구하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식이 있냐면, 자, 일단 1500kg의 화물인데 이것이 두 줄로 연결해서 이걸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용하중은 1500kg의 절반만큼 한 줄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줄 자체가 두 줄이니까. 두 줄로 1500이니까 한 줄이면 1500. 2분의 1500. 그리고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인데, 이 세타가 뭐냐면, 여기 60도. 이 60도가 이 양쪽 두 줄의 60도니까 한 줄에는 30도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2분의 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까요? 사용하중 구하는 공식은 2분의, 자, 무게, W,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세타는 여기 있는 60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1500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도. 자, 이거는 2분의 1500 하면 얼마죠? 750이죠. 750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은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자, 이거 정리하면 약 866.03kg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야 되죠. 왜냐면 여기도 뉴턴 아닙니까? 부호가. 따라서 이걸 뉴턴으로 바꾸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866.03에다가 1kg은 9.81 뉴턴이에요. 그래서 9.8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뉴턴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 요거는 사용하중은 자, 요거 정리한 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866.03이죠. 866.03에서 03에서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9.81을 곱해줘요. 9.81 분의 파단하중은 42.8 kN인데 이것이 42,800 뉴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정리하면 5.04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이 와이어 로프, 이 로프가 안전율이 5를 넘었죠. 5를 넘었으면 그럼 안전한 겁니다. 만족합니다. 사용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식이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 사용하중, 그리고 사용하중이 필요하죠. 자, 안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중 분의 파단하중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사용하중은 2분의 W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자, 1500 나누기 2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 해서 식 정리하면 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9.8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9.81을 곱해주고, 그리고 아까 42.8 kN은 42,800 뉴턴입니다. 식 정리하면 5.04. 5.04는 결국 5를 넘었죠. 5를 넘었기 때문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가 안전율이 5 이상이기 때문에 자, 안전율을 만족합니다. 안전율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자, 첨부 서류 3가지. 자, 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제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이래 돼 있으면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다. 요거는 자, 그 밖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건 암기하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그리고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 개요. 이 가지를 외워봅시다. 건축물 각정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 개요.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그리고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와 관련해서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자, 근데 건설 현장은 주기가 짧아야 되겠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2가지입니다. 단 그 밖에 토의사항은 쓰지 않습니다. 회의록 작성사항은 첫 번째, 개최 일시 및 장소, 두 번째, 출석위원, 세 번째는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입니다.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에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가부터 볼까요?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이게 크레인이죠. 동력을 사용한다 하면 크레인입니다. 동력 사용 크레인. 자, 근데 나는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자, 다 양중기인데 훅이란 말이 나왔어요. 훅이란 말이 나오면 호이스트. 자, 그래서 외웁시다. 동력 사용 크레인, 훅, 호이스트. 동력 사용 크레인, 훅, 호이스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 규정이에요. 자, 2024년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회 문제를 보셨습니다.